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시범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0.19%보다 하락폭이 0.01%포인트 커진 0.2% 내렸습니다. 서울 25개 구가 일제히 내린 가운데 강북과 마포, 양천, 동작을 제외한 21개 구는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지거나 동일했으며 특히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의 낙폭이 거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2016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합동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행위 조치 내용에 따르면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전체 484건으로 80%를 차지했고 수사 의뢰, 한수 조치는 115건,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수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우려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지속적인 매물 가격의 하향으로 실거래 하락 단지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수요 감소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런 하락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두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지 중랑구 면목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지역들 소개가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1.5룸에서 2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9천만 원부터 6억 6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왜 강남구 역삼동 살펴봐야 하는지 우선 입지와 개발 호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삼동 잘 아시니까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투기 과열 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까요? 자, 지방은 다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서울, 세종시와 일부 인천의
그 4곳을 빼고는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의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건축 부담금도 3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초과로 이렇게 지금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또 비판들이 나오죠. 부자감세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거의 뭐 면제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66%가 면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재건축의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서울 수도권은 풀어주지 않고 집값 떨어진다는데 지방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밀어주고 있냐라는 것은요. 뭐 어쩔 수 없이 옛날 그 10년 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게 다 정치 공학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때는 이제 지금하고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전국에 16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소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면제 하에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을 확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 취득세를 50%나 감면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로 돌렸죠. 자, 그리고 장기 보유, 뭐 특별공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도 뭐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 세제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물론 여기선 다 지방에 주택을 했을 때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2010년에는 최대가 나오죠. 이게 뭐냐? 지금 그 양도세 5년 면제입니다. 100% 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낼 때 보통 면제를 해주고 감면을 받아도 농특세의 20%는 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농특세 20%까지 모두 면제가 되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방을 완전히 밀어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신축 그 16만 채가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신축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된다. 그 다음에는 수순이 뭡니까? 구축의 아파트들이 오릅니다.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 다르게 자가 그 보유 비율이 높습니다.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오르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때 집값이 올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2022년에 서울 수도권은 포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방에서 이때 당시 이 정책을 폈던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역시 보수당의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꼭 이번에도 그런 것을 바라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 지금 서울 수도권, 이게 밑에가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유일한 때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표방하고 이번에 대선에 당선이 됐던 요번 보수당이지만 지금 쉽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나 규제를 이렇게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강남도 40% 떨어졌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때 2008년에서 2010년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도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진짜 10년마다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때 지방은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경제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방은 살렸고 그 이후에 서울 수도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을 이게 규제를 푸는 거, 이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혼동을 하고 계세요. 극과 극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지금 이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하시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자, 그렇게 되면 요즘에 이제 거래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때와 10년 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미분양, 그러니까 공급 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와 공급 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뭐 그랬었지만 지금은 공급 폭탄이라는 게 없죠. 예, 그래서 거래가 또 고금리에다가 또 대출 규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나 면제 그런 것들을 거래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아무리 유엔에서 미국에 그만 좀 올려라라고 이례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저렇게 미국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몇 개 신흥국들이 죽어나가야 저게 끝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더 올려라. 차라리 깎아주지 말고 지금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근데 여기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300만 원 올리면 월세 20만 원 오른다는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세의 정가비 귀착입니다. 지금 집주인들만 한테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것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자꾸 올려라라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집값이 폭등되고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중산층이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지하층이나 더 서민층들에게 있어서 월세의 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전세가로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갔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나마 뭐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증가폭이 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금리와 그 정도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자꾸 뭐 역전세니 깡통전세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지금 전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괜히 겁을 막 주고 있죠. 그런데 자 지금 어쨌든 업무단지들은 계속 전세가, 월세가가 견고하게 그리고 더 오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역삼동 같은 경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재개발 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잘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불로소득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통을 견디는 바로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1, 2년 안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지금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서울 수도권은 투기 맨날 떨어진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규제는 풀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자, 역삼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이 가장 많이 인프라가 있고 업무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죠. 양옆으로 이제는 서초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삼성동까지 최대의 업무단지들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는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도시에 딱 그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가 바로 이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고소득자에 맞는 고급 주거단지들이 계속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어디 있죠? 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위에 공원이 생깁니다.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여기에서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우리나라가 그 지하철의 이 도시철도, 이 지하철 교통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삼동이 되겠죠. 그래서 게다가 이번에 신분당선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바로 아주 그 활용 정점으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생기게 되면 이 강남에서도 약간 그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청담, 학동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는 강남의 순환선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약적이다. 그리고 GTX가 2개나 BC 노선이 A 노선과 C 노선이 바로 삼성과 양재 가까운 곳에 지나기 때문에 가장 입지의 탄탄한 지역 그리고 입지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들과 이커머스 사업들이 이곳에 계속 집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을 활용을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그랬듯이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강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국적 기업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전 세계로 통한다라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그 자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관광과 비즈니스가 합쳐진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최대 학군, 대치동 학군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역삼동 빌라에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는 빌라로 그냥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만 지금은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빌라 재건축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20년 한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급의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고소득층이 있는데 옆에 계속 빌라만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종이나 2종 잘 보시고 입지 선택하셔서 지금부터 들어가셔야 된다. 대치동 구마을 빌라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는 최대 단지였습니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세는요, 투룸 기준으로 해서 5억 9천에서 6억 6천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가 지금 5억 2천에서 5억 9천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5천에서 7천만 원인데 원래 역삼동이 한 1억 2천? 그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가격에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사님, 강남구 역삼동의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강남구 역삼동 투자 좀 하신다는 분, 그리고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 역삼동에 빌라 하나 안 갖고 계신 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황금성, 그다음에 여기에서 임대의 그 상승,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냥 고소득 직장인들이 있고 관광 수요, 상권 수요, 다양한 수요들이 여기는 존재하는 곳이죠. 학군 수요뿐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여기에서 소규모 재건축, 개발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뭐 세계적인 관광 비즈니스 중심지면서 미래 복합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서울의 가장 최고의 입지를 따져라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역삼동에 여러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뭐니 해도 강남인데요.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투룸에서 3룸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원부터 5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재개발 또 도시 재정비 이슈와 함께 늘 거론되는 곳인데요. 자, 입지 분석을 비롯해서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월에도 이제 그 모아타운에 추가 선정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면목동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비 사업에 그 집결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금 모든 규제의 혜택이 가장 많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줘도 집값을 올리네, 투기를 조장하네, 이런
그런 그 비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서민들이 아주 대표적인 서민 주거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게다가 요즘에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민들의 동의율,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그 열의를 갖고 추진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선정을 굉장히 매년 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멈춰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면목동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면목동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도 그래도 견고하게 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하셔야 되는 이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6월 달에 선정된 모아타운입니다. 6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진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이 최대 10만 제곱미터의 구역에서 이렇게 1만, 2만 단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에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고 이 추진위원들이 이 통합 추진위가 사무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단순히 그 서민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그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큼 여기가 그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면목역 주변인데요. 바로 위가 상봉역이죠. 상봉역은 이미 이 모아타운이나 어떤 그 신속통합개발 이런 정비사업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부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던 곳입니다. 여기에 주상복합 1,300세대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워낙 상업시설들이 많죠. 마트들,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경기권에서 바로 진입하는 바로 그 인문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뭐가 있냐? GTX B노선이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면목동 하면은 동부간선도로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남과 의정부를 잇는 이 동부간선도로가 상습 정체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집값 안 오르는 데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상습 정체구역은 절대로 집값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하화로 들어가고 이 주변 지역이 중랑천의 지천개발 이게 지금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여의도의 10배 규모의 수변 공원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면목동에서 이 영동대로 강남 삼성동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집가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목동이 가장 배후 주거지로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를 투자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그리고 GTX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GTX B노선은 상봉역 바로 위에 있다고 했죠. C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C노선은 지금 왕십리역에 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BC 노선이 도심에 지나는 거 보십시오. 모든 주요 그 업무 단지와 상업 단지를 지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를 다 지난다는 것은 그 수혜가 바로 여기로 미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면목역에서 그럼 청량리역을 가는 건 어떻게 하냐? 면목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청량리는 앞으로 이제 강남의 바로 삼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GTX 노선뿐만이 아니라 현재로서도 한 11개 노선들이 다 도심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들, 주상복합단지들이 9개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천지개벽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지금 4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룸과 3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물건이 될 것 같은데 임대가 지금 2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그래서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모아타운에 입주권을 확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시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정말 중랑구 면목동 변화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중랑구 면목동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치가 급상승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면목동이 옛날의 면목동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비구역 같은 거, 특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면목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면목동 지역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면목동이 워낙 저층 주거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7층에 이러한 규제가 있었지만 이게 모두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가로주택 사업에 있어서 보통 12층에서 15층까지 이런 그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3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여러분 뭐 기부채납 이런 것들 사업성 따지셔가지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필 그것이 면목동에 많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가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목선 청량리역과 또 직결 라인으로 있는 면목선까지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이미 끝났고 이제 착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X 비노선이 바로 한정거장 위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겨 보시고요. 이 모아타운 자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조합 설립을 바로 이제 설립 인가를 받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취득세가 중과 이게 아주 크죠. 사실 이런 투자 물건에 있어서요. 무주택자분들은 자꾸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도대체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 그 사람 인생인데 뭐 그거를 뭐 하라 마라 제가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바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이런 투자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요. 12%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나마 취득세 중과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내시고 85%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신축 잘못 투자했다가는 또 입주권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주권 나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까지만 등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추진위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면목동 모아타운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미래 제가 굉장히 이제 두렵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과 이 규제와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해 끝날지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아니면은 2024년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하나 투자해 놓고 계시면 여러분 일단은 마음 든든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든든하게 앞으로의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이 중랑구 면목동 같이 살펴봤습니다. 중랑구 면목동도 그렇지만 지금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지원 이사님, 지금이 서울 정비사업 투자 적기, 고금리를 이기는 정비사업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전화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심하게 상담 저희와 함께 정보 나눠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렵다 이야기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길은 있기 마련이죠. 자, 우리가 이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박대근 대표님께서 현 부동산 시장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하락장에 접어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대기 상태 또는 부동산을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처분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하락장에 있어서 또는 부동산의 침체기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 대처 방법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시장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그동안에 급상승되어 있었던 그런 한계점들 같이 함께 중복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거래 절벽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크죠. 그래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도라든가 또는 서울 외곽 지역들 그리고 지방권에서도 분양 물량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들 위주로 가격이 급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도가 안 되거나 거래량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집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증대되다 보니까 또 매수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그런 세금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세계 경제의 그런 그 유동성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회수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그리고 이런 양적 완화의 정책들을 이제 긴밀하게 좀 협의하는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이 영향들이 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의 부담감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또 이자를 내기에 이제 월세가 오히려 더 싼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와 가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주거비의 상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뭐 임대인의 그런 입장 또는 내가 실거주자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수했었던 또 작년, 재작년에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이렇게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매수를 하셨던 주택에 대한 이자 부담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임대차 시장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인들이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수익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전세 거래량의 그런 축소라든가 또는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바로 역전세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세 가격보다 이제 떨어지거나 또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을 때 전세 금액이 오히려 상향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담고 있는데요.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임차인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증 금액을 받고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거나 뭐 직장이든 자녀의 교육 문제든 또는 이런 주거의 그런 이동에 있어서의 그런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보증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선 금액이 전세 금액이 떨어진다면 다시 그 금액들을 임차인에게 회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또 임대인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전세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입주장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현재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거래량의 감소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에서 주택을 기존 주택들을 매도하거나 또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매도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올해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또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런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 매물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떨어지지 않는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신 분들이 누구실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많은 상담들을 하다 보면은 다주택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재산세에 대한 감면 또는 이런 완화 정책들은 나왔지만 세금적인 부분들도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시지가의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을 그래도 조금 더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는 내가 주거하는 주택 외적으로는 이제 임대를 놓으시는 임대인이시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재계약에 대한 부담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작년, 재작년 계약했었던 매물들이 이제 새로 갱신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거래량은 또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전세라든가 이런 월세의 가속화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다 보니 이제 주택이 매수를 하려다가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매수를 못하셨던 무주택자들은 역시 부동산 투자라든가 매수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투자하지 않길 잘했다 또는 집을 사지 않길 잘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무주택자가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만 바라봤었을 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또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월세가 증가되고 전세 매물들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거비가 상향되고 금리의 인상, 특히나 내 자금으로 모두 이제 그 주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역시 금리의 그런 부담감들을 무주택자도 임차인들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는 이제 매수는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 또는 거래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나오는 시기가 된다면 분명히 좋은 매물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투자라든가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증대시켰던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부동산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준비를 하고 지금 준비를 통해서 또 기회가 오는 것들을 포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었고요. 이런 시장들을 거치고 나면서 나의 부동산의 재테크 또는 부동산 정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역할들이 계속 나타났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내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부동산의 상승기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도 가격이 상승되고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의 리스크는요, 이런 하향기라든가 침체기, 하방 압력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꼭 숙지를 하셔서 상승기에 더욱더 상승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락기에 더욱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들, 즉 부동산은 수요가 많은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디커플링 현상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현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좋은 지역들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의 정비 사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 변화가 계속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도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비 사업 위주로 아마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주택자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지금 매도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금적인 부분에서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종부세에 그런 부담감들이 없다면 버티기로 전략을 수정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매도자 입장으로서 계속 매물을 팔려고, 매도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소화되는 시기, 전세 거래량이 상승되는 시기가 바로 변곡점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복기로 접어드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의 그런 물량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들 눈여겨보시고요. 수요가 풍족한 지역,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오래되어 있는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비 사업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위주의 시장들, 정비 사업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시는 게 지금 부동산 침체기를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크릿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서울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특단 조치를 내렸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민간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최대 수혜지에 집중을 해서 정비 사업 위주로 한번 움직여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을 투자해야 되는 단점,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이런 민간 추진 재개발 사업들이 단기에 조금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지에 집중을 해보시고 서울 집값이라든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향에 대해서 시크릿 정보 같이 함께 세미나에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 부동산 시장의 이 불안한 상황 좀 마음 다독여 주셨는데요. 자, 이제 슬슬 정보 체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어떤 지역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요,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답심리동이 되겠습니다. 자, 답심리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 청량리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위치하고 왕십리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 답심리동은요,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1호선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바로 서울
서울 도심 지역, CBD 지역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게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개발 사업들,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가로정비 주택 사업들, 복합적인 도심 지역들의 정비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뉴타운 사업지라든가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도 결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이동하실 수가 있는 서울 인근 지역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안평 지역에도 그런 일자리 타운들의 조성 사업들과 그 현대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조성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답심리동입니다. 주변에 한양대라든가 서울시립대, 세종대 등 다양한 그런 그 대학군들을 위치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었던 서울 중심가, 바로 도심 업무지구와 강남, 그리고 성수 전략지구, 그리고 이런 지역들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 이야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고요. 이미 개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청량리 지역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청량리가 아니죠. 8개,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50층 이상 규모의 그런 타운 주상복합 시설들과 오피스텔, 그리고 이 지역의 업무타운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있고, 민자 역사 개발 사업들과 함께 더불어서 답심리동은 모아타운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설계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개발이 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선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안평 일대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장안평역 중고차 매매 시장 단지가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랑물 재생센터의 개발 사업으로 공원화 조성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랑천 수변공원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지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매 금액은요, 3억 9,500만원에서 4억 1,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됐었을 때 개발 사업지로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전세를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에 맞추신다면 약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모아타운의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곳 답심리동을 조금 더 유념해서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동대문구 답심리동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서울 부동산 투자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